김단열장! 김단열장! 저는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듣고 해주셔야 돼요. 듣기 전에는 절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강의 시작 전에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는데요. 여러분 아마존 아시죠? 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그리고 가장 다양한 생물체가 사는 아마존. 우리나라 땅 넓이에 몇 배나 될까요? 70배. 네? 그 정도로 넓은데 그 아마존에서 아마존의 별명은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죠. 우리 지구에서 쓰는 산소, 우리 사람들이 쓰는 산소의 20%를 아마존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따지면은 4시간 반 이상을 우리는 아마존에서 나오는 산소를 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존을 검색을 또 하는데 이 아마존 열대우림보다도 먼저 나오는 게 있죠, 요즘. 아마존닷컴이죠, 그죠? 세계적인 인터넷 물류 회사입니다. 제프 베조스 혹은 베이조스라고 부르는데 지금부터 29년 전이죠. 29년 전. 자, 이 29년 전에 이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서점을 엽니다. 인터넷 서점. 그 이름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죠. 자, 의류, 그 다음에 신발, 보석 하다가 지금은 생활 필수품 모든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 매체로 공급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이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아마존에는 과연 누가 살까요? 자, 누가 살겠습니까? 안 아픈다. 자, 손들 필요 없습니다. 아마존이 삽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그러면 지금 이 짧은 제 질문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강사님 여러분들은 많은 상상을 하셨습니다. 자, 혹시도 이 옛날에 그 밀림에 사는 원주민이 살지 않을까? 혹은 원숭이랑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을까? 혹은 인터넷 그 아마존 인터넷닷컴에 그 근무한 직원들이 살 수도 있죠. 그죠? 자, 창립자이자 CEO인 제프 베이조스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남성분 몇몇 분은 옛날에 좀 놀 때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에 가도 아마존 나이트클럽이 다 있어요. 그 나이트클럽에 가도 그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오늘 제 강의는 이 짧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준 상상력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재밌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제 강의는 오늘 A, B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A안 강의를 할 건지 B안 강의를 할 건지 저는 결정해야 됩니다. 자, A안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A안 강의가 듣고 싶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19명이네요. 자, 나는 B안이 듣고 싶다. 21명. 자, 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B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B안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국민단전교육의 안전전문강사 김관전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딱 좋습니다. 조금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두 강의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강의안은
교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같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럼 제가 사기치는 거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B안을 선택하셨는데 A안은 무지무지 재밌고 웃기면서 신선합니다. 근데 B안은 재미 하나도 없고 아주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근데 여러분들 B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가 좀 재미없더라도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저는 항상 저 혼자 안 다니죠. 제 파트너를 데리고 다닙니다. 자, 그 사단법인 국민다안전교육협회 스토리텔링 안전 전문 강사 일명 김씨 아저씨 같이 등장합니다. 김씨 아저씨 오늘 강의할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연 명강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명강사가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여기 저 다안 아카데미 왜 오셨습니까? 명강사. 자, 이거 사지선다입니다. 너무 빨리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줄이 안 많습니다. 1번 시간이 남아돌아서. 2번 돈이 남아돌아서. 3번 사단법인 국민다안전교육협회 중앙회장님이신 최영규 회장님의 강압에 못 이겨. 4번 지금보다 훨씬 더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세 분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앉으신 우리 정모아 우리 강사님. 예? 자, 1번. 자, 이렇게 통화 중이시면은 벌점에 들어갑니다. 원래 앞자리는 제가 안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정모아 강사님한테 한 분을 지명할 수 있는 지명권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우리 이선미 강사님. 자, 1번, 2번, 3번. 1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시간이 남아들어서 2번 돈이 남아들어서 3번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4번 지금보다 더 나은 명강사가 되겠죠.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박수합니다. 요번에 비교적 잘생긴 남자 강사님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비교직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되게 잘생긴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우리 강사님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입니다. 4번. 자, 오늘 한 번만 더 할 건데 오늘 제가 봤을 때 의상 상을 준다면 아마 이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현경 3번입니다. 상당히 볼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지금 시나리오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번에 조금 영향력은 있을까요? 그럼요.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1, 2, 3, 4, 4번 중에. 3번. 회장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어찌됐든 66%의 찬성이 있습니다. 그죠? 세 분 중에 두 분이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 중에 3분의 2는 최소한 3분의 2는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거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이런 걸 우리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겁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제 라운드는 자, 국내 최초로 라운드별 강의라는 것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자, 우리가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다면은 누가 명강사인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누가 명강사인지 전부 다 우리 계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 이상형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저런 명강사가 되고 싶다. 다 사람 조금씩 틀릴 겁니다. 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김씨 아저씨 기준으로 4명을 추천해가지고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 강사의 특징을 최대한 담아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어봐요. 원장님 어쩜 그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강의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라고.
내 입은 내 생각의 출구에 불과해요. 실존주의자들 특히 사르트르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실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 요 세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느냐, 이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현상을 한번 따져 보세요. 던졌을 때 동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왜 세 가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깔때기도 아니고 빨대도 아니고 변태입니다. 변태. 30대는 자기가 미시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왜 아줌마야? 그 아줌마라는 소리 되게 싫어요. 그리고는 웃을 때도 절대 자존심을 놓지 않아요. 제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속으로는 웃기지만 활짝 웃지 않고 이렇게 웃어요. 자, 지금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네 분의 명강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솔루션 강사라고 하죠. 김미경 강사. 두 번째는 지대넘야. 지대넘야식 뭐죠? 이제는 알만할 때가 됐죠. 몇 년이 지났는데. 자,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자, 예, 책 이름입니다. 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라는 최 사장이죠. 필명입니다. 필명. 본명은 아니고 필명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사입니다. 네. 자, 최 사장.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자, 유머 1번째 옛날에 PD도 하신 이 우리 신상훈 유머 강사. 자, 그 다음에 우리 감성 강사를 하죠. 지금 뭐 어디에도 TV 틀면 나오는데 김창호 강사. 이 네 사람. 자, 이 네 사람 중에 여러분의 이상형은 누구십니까? 다 틀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네 강사를 다 합쳐놓으면, 그렇게 다 합쳐놓으면 그 네 명을 합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강의에서 가장 생명이 되는 솔루션 제시, 그 다음에 지식 제시, 그 다음에 유머 감성까지 포함해가지고 듬뿍 묶어가지고 주면은 최고의 명강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네 명 중에 굳이 한 명을 고르라면 저는 김창호 강사를 뽑겠습니다. 왜냐?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김창호 강사 더 경기 옵니다. 그 예술의 전당에 사는데 그 강의를 듣기 때문에 이 김창호 강사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자 김창호 강사한테 도전장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던진 건 아니고 저는 안 되고 김씨 아저씨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자, 김창호 대 김씨 아저씨 누가 명강사인지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1000명. 자, 김씨 아저씨라고 뭐 하는 분들은 대단히 고마웠겠지만 지금 벌써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약간 프로필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김씨 아저씨랑 우리 김창호 강사의 프로필을 한번 대결해가지고 야, 이게 뭐니까 3번씩부터 출발해가지고 TV만 틀기만 하면은 김창호 쇼 뭐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토크쇼를 막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이번 일요일날 이제 그 경주 도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새로운 리부트라 그러죠. 리부트 콘서트를 많이 해요. 예? 새롭게 부팅하는 그런 콘서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이 김창호 강사는 고정 출연합니다. 거기 반해가지고 김씨 아저씨는 자, 안전 특강을 하죠. 안전 강의, 안전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은퇴 준비 전문 강사입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에 출연하고 지방방송에 출연하는데 뜸 출연이야. 뜸 출연은 뭘까요? 뜸하게 출연합니다. 뜸하게. 저쪽은 고정 출연인데 여기는 뜸 출연. 그래가지고 딱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몇 대 몇? 1000대? 이봐, 잘 안 나오잖아. 기분 나쁘니까. 998대 2. 2명이 김씨 아저씨. 2명이 누가 했느냐? 김씨 아저씨 부인. 무지무지하게 무섭거든. 김씨 아저씨 부인 박윤혜 여사가 한 표 찍고. 그 다음에 한 분 누가 찍었느냐? 김씨 아저씨는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거짓말 잘하는 5분 먼저 나오는
장난. 형. 거짓말 잘하는 응? 장난. 그렇게 미쳤다. 근데 거짓말 못하는 5번들께 태어난 동생은 김청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딱 두 표를 얻은 거예요. 야, 좋다. 그럼 김창호 강사가 왜 그런 명강사인지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명강사 될 조건을 우리가 보는데, 자, 명강사 우리 김창호 강사를 자 분석을 해보니까 4가지 강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쭉 봤더니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 머리숱이 많아요. 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자, 애들이 아주 좋습니다. 애들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형제의 감정을 잘 건드린 거예요. 형제의 감정을 잘 건드린다. 세 번째 분석을 해봤더니 표정 연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네 번째는 무지무지하게 웃긴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이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씨 아저씨는 어떻습니까? 딱 봤더니 키도 짜리몽땅하고 배만 툭 튀어나왔더라. 아이고, 그렇죠? 아니죠? 제가 왜 저쪽으로 가려고 이게 잘 안 먹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자, 청주의 감정을 잘 건드리는데 김씨 아저씨는 감정을 유발시켜.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 사는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표정 연기가 좋다. 자, 표정 연기가 좋다. 그런데 김씨 아저씨 표정 개떡입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자, 무지무지하게 웃긴다. 무지무지하게 웃긴다 그랬는데 김씨 아저씨 웃기려고 그러는 것만 웃겨. 하나도 안 웃겨. 자, 4가지가 전체 한다는 거야. 야, 그럼 김씨 아저씨는 명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 포기할 수 없죠? 네. 한번 도전해보는 거. 도전을 하는데 그럼 비슷하게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자. 첫 번째,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뭘까요? 첫인상이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키도 안 크고 뭐 배만 툭 튀어나왔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좋게 한번 가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첫인상을 좋게 가져가는 게 뭘까요? 바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첫인상을 좋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첫 5분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인사를 안 드리고 쓸데없는 얘기로 싹 지금 들어갔죠. 그거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007을 막 하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제 편이 됐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이 무대에서 느끼는 거예요. 예? 이 첫인상을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감정을 우리 청중의 감정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잘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청중의 감정을 잘 이렇게 건드려준다는 건 뭘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한테 접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콘텐츠를 우리는 신박하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박하게라는 게 뭘까요? 좀 새롭고 좀 신선해야 돼. 좀 창조적이게 돼. 영어에서 신박하다는 데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아보니까 크리에이티브더라고. 뭔가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 자, 표정 연기 안 된다. 자, 표정 연기 안 된다는 건, 표정이라는 것은, 자, 앨버트 메르비언이 얘기했죠.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55%가 뭐라 그랬어요? 시각적 효과라고 그랬죠. 시각적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건 몸말입니다. 몸말이 뭐죠? 몸이 말하는 거,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1번은 표정입니다. 앨버트 메르비언이 쓴 이 55% 이런 조건이 50년 전에 얘기해요. 사일런트 메시지라는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PC가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바디랭귀지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흘렸죠. 세월이 흐른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PPT를 건실하게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자, 무지무지하게 웃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웃긴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강의를 듣고 집을 다 가는데 웃긴다는 건 그 안에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 맞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스토리텔링을 완내스 하는 거. 완내스는 뭐예요? 완전 내 스타일대로 맞춰. 꼭 뭐 강의한 걸 두고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명강사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강사 될 수 없어요. 왜 명강사 될 수 없어요? 명강사는 지극히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강사가 되고 싶어도 명강사가 될 수가 없어요. 명강사는 남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강사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명강사 안 되면 우리는 뭐하러 이런 우리가 다나카데미에도 와가지고 강의도 받고 그러느냐? 바로 성공적인 강사가 되자는 것이 제 메시지입니다. 성공적인 강사는 객관적으로 남이 평가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내가 강의를 잘 준비했어. 잘 준비해서 잘 농도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컨텐츠도 잘 가져가고 아까 PPT를 잘 만들고 스토리텔링 잘해가지고 잘 만들었어. 그걸 내가 강의를 딱 했는데 자기가 준비한 것을 잘 표현했다면은 그리고 여기 청중들이랑 호흡을 같이 했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강의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강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를 여기서 마치고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심심하신 분 딱 3분만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박수! 3분만 치셔야 됩니다. 박수도 굉장히 어렵죠? 3분만 딱 치셔야 됩니다. 자,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라운드는 그러면은 성공적인 강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적인 강사 되기입니다. 자, 성공적인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강사가 고수하는 비법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강사가 가장 고수하는 비법은 뭘까요? 자, 김미경 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솔루션의 강사 김미경 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김미경 강사는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 스피치, 또 하나는 격차 스피치를 얘기합니다. 자, 진실 스피치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이 청중들이랑 잘 어우러지게 잘 녹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김미경 강사가 주로 잘 써먹는 겁니다.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하루에 딱 4마디만 한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왔어. 자, 잘 아시죠? 두 번째는 별일 없어? 지가 뭐 감사한가? 별일 없냐 물어보기. 3번째 아들은 그 다음에 몇 시에 깨우죠? 응? 자전 안 합니다. 4시에 끝입니다. 그럼 김미경가 몇 마디 할까? 여기도 4마디만 합니다. 왔어? 밥은 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3번째 자. 몇 시에 깨워? 이딱 4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4마디만 할 것 같으면은 한국 남자는 뭐하러 결혼했습니까? 응? 세계 어느 나라 남자는 결혼해도 자신 있다는 겁니다. 4마디 그 정도는 못하겠냐 이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의 예시를 들었는데, 자, 여기 눈치 빠르신 분은 뭔가를 느꼈을 겁니다. 여기 애드립이 아주 계산된 애드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남편이 하는 얘기죠. 자,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별일 없어.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가 뭐 감사한가? 별일 없는 물어보니. 이게 엄청나게 계획된 애드립입니다. 이게 벌써 그 기획 단계에서 이 말 한마디도 철저하게 계산된 애드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김미경 강사가 물어보죠. 밥은 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청중들이 폭소를 합니다. 왜? 그 대부분이 그 나이에 된 부인들이잖아요. 부인적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애들이면 뭡니까? 마지막 애들은 제가 이렇게 하루에 4마디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한국 남자랑 결혼해? 세상에 아무 남자랑 결혼해도 하루에 4마디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3개가 철저하게 계산된 애드립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실 스피치인데 그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강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2번째 격차 스피치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 반전입니다. 반전. 항상 강의는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강의의 질, 강의의 맛을 아주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는 시간 관계상 승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딱 50분입니다. 자, 여기 반해가지고 김씨 아저씨. 자, 김씨 아저씨는 자, 이 성공적인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무슨 법칙을 따라야 되냐? 성공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성공은 영어로 뭐죠? Success. Success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Success의 맨 앞에는 심플입니다. 모든 강의에 있어서 메시지 전달을 단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클린턴 대통령이 자, 지금 조지 부시죠, 그 당시에 이렇게 선거전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사안, 어떤 사안을 가지고 다룰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참모가 화이트보드에다 딱 써놓고 나갑니다. 뭐라고 나왔을까? The problem is the economy. 야, 이 멍청아, 문제는 경제란 말이야. 이 한마디를 가지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따라가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unexpectedness, 의외성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반전이랑 비슷하죠. 한 백화점에 물건이 진짜 안 팔리는, 곧 문을 닫아야 되는 백화점에서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완전히 호황을 누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백화점에서 산 상품도 여기서 무조건 포장을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걸어놓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백화점이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그 의외성. 세 번째 C죠, C. C는 콘크리트니스, 구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소부화 아시죠? 이소부화가 언제 때죠?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의 이솝이 지은 우화집입니다. 자, 거기에 동물들이 출연하죠. 동물들이 출연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건선 진학이나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잡아주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뭔가 토끼와 거북이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둘이 경주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토끼가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죠. 토끼가 열심히 다니다 마지막에 어디 뭐 바위 뒤에서 잠자다가 지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안 돼, 방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북이 입장에서는 열심히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저는 토끼와 거북이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토끼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토끼가 당연히 이기죠. 그러면서도 한번 붙자 그러니까 수치 붙은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야, 저 거북이가 얼마나 이기고 싶겠냐. 그래서 바위 뒤에서 탁 숨어가지고 자는 척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봐서는 거기에는 엄청 큰 배려가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세상 생각은 좀 틀리지만 아주 구체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는 신뢰감입니다. predictability, 신뢰감입니다. 자, 신뢰감을 강사가 안 주면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자, 2022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몇 명이죠? 2,735명인데 요거를 2,735명은 2,537명으로 얘기한다든지 2,375명으로 얘기하든지 잘못 얘기하면 이 청중들 그 숫자 하나 가지고 그 강의하는 데 준비성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숫자나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잘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잘못 전달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하실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항상 이런 노트를 갖고 여기다가 그 연도나 사람 이름 이렇게 적어가지고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요걸 딱 보는 것도 하나의 센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다음에 이죠. 이모션입니다. 감성입니다. 감성. 감성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성은 감동과 감탄을 얘기했습니다. 감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감탄은 이 불러일으킨 마음을 바깥으로 표출하게 만들어주는 게 감탄입니다. 제 강의의 목표는 감탄입니다. 감탄은 표출이 돼야 됩니다. 지금 표출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표출이 자연스럽게 돼. 지금은 이제 6개 이미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회장님은 절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도 함부로 안 씁니다. 회장님처럼 고수들은 절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절도는 절도 강의를 잘못 쓰다가는 절도가 안 깨어나면 이게 형사상, 민사상으로 법적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준에서는 감탄까지만 딱 그렇게. 자, 마지막 S입니다. S 두 개 남았는데 첫 번째 S는 스토리입니다. 모든 걸 스토리로 엮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아주 듣는 사람이 재미있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6개를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마지막 S 우리는 이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청중들 입장은 어떠냐? 흥미롭다는 겁니다. 일단 흥미롭게 받아들입니다. 이 흥미라는 것은 재미랑 틀립니다. 그냥 웃기는 거랑 틀립니다. 펀이 아닙니다. 인트레스팅 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감탄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겁니다.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강의의 목적이 있죠. 오늘 우리 강사님 여러분들은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보다 지금보다는 더 멋진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 다한 아카데미에 참여하셨고 한 분만 회장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셨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청중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흥미와 그 다음에 감탄과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경주에 있는, 제가 경주에 살거든요. 경주에 사는데 경주에 있는 황남동 처갓집입니다. 경주에 있는 황남동의 계란장수 아저씨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란장수 아저씨는 계란장수인데 계란을 팔지 않는 성공적인 대박 계란장수 아저씨입니다. 계란장수 아저씨인데 계란 안 팝니다. 자, 이렇게 트럭에다가 계란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피커로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스피커를 가지고 계란을 팔죠. 자, 이렇게 팝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방금 농장에서 도착한 싱싱한 계란. 자, 이렇게 하죠. 요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요 계란장수 아저씨는 좀 틀립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방금 농장에서 도착한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공룡알인 줄 알았어요. 하면서 공룡알을 파는 이 계란장수가 오면 이 동네 골목이 난리 납니다. 애들이 서로 공룡알 사러 나오겠답니다. 형이 저번에 갔잖아. 내가 요번에 갈 차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웁니다. 영감, 나도 한번 공룡알 사러 좀 나갈 수 있게 해줘. 삼촌, 이모, 고모 다 싸웁니다. 아빠, 엄마 막 싸웁니다. 전부 다 신나는 표정으로 이 골목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저씨 여기 공룡알 한 판 주세요. 아저씨 여기 공룡알 2판 주세요. 전부 다 공룡알 달라고 그러지 계란 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룡알 달라고 그러면은 공룡알 한 판 달라고 그러면 계란을 서비스로 줍니다. 세야를 서비스로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란 달라고 그럽니까? 다 공룡알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공룡알 사는 이 동네 분들, 이 계란 사러 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동네가, 그 골목이 완전히 잔치불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무엇을 팔았을까요? 계란을 팔았을까요? 감동. 공룡알을 팔았을까요? 바로 아까 흥미와 감탄과 동기부여를 판 겁니다. 흥미롭죠? 사람들이 무슨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계란이 왔어요. 계란 그럼 저보다 나오려고 합니다. 감탄을 하죠. 이야, 계란장수 하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공룡알인 줄 알았어요. 동기부여는 확실하죠. 나는 계란을 사러 가겠다 하는 동기부여 확실합니다. 바로 이 계란장수 아저씨는 계란을 판 게 아니고 뭐를 팔았냐? 우리에게 스토리를 판 겁니다.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파는 공룡알 강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형 강사는 왜 스토리텔링이 필수적일까요? 우리 청중들이 정보를 원할까요?
청중들은 절대로 정보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은 정보를 넘어 이야기를 원합니다. 왜? 정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뭘 배우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면 돼? 배우고 싶을 때는 네이버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배우고 싶으면 튜브한테 갑니다. 성이 유씨입니다. 유씨. 유튜브한테 가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죠? 뭐를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브한테 물어보면 돼. 이브. 성이 넷입니다.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칩니다. 요즘에 대화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름이 좀 깁니다. GPT입니다. 근데 요거 챗입니다. 챗이. 아마 경주 챗인지 모르겠어요. 챗 GPT. 챗 GPT. 다 가르칩니다. 그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산을 넘어 이야기의 강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걸 챗 GPT한테 이런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거 챗 GPT가 그려준 겁니다. 예?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의 강으로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저 산을 넘어왔죠? 그래서 이야기의 강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인 강사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자, 3라운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여기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3라운드밖에 없습니다. 자, 더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자, 010-2530-077 자, 그 끝에 자리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라운드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이 되기 위한 비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비법을 찾는 데는 자, 이렇게 자, 며느리한테도 가르치지 않는 초장의 비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텔링 숨은 비법 A, 바로 스토리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일명 신사임당 비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있는데 가장 스토리가 잘 만들어진 사람이 과연 누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사임당입니다. 자, 율곡이의 어머니자 자, 시도 쓰면서 천재 화가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그게 기억이 나는데 자, 장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스 코리아는 신사임당과 같은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현모양처가 중요하다. 근데 아직도 건재합니다. 등장하고 있죠. 어디에 등장합니까? 돈에 등장하는데 그것도 자그만치 최고 고가권인 5만원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얼마나 잘 됐으면 우리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 일전 제 강의에서는 이 스토리의 달력 뒷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달력 뒷면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스토리를 다 자기 강의할 거를 일단 라프하게 다 적어봐야 됩니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장이면 10장, 12장, 12장 이렇게 콘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콘트를 그림으로 만들든지 콘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흐름이 맞는지 스토리텔링이 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런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이런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펠노트라는 걸 꾸준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온갖 정보들을 저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TV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잡지책을 보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다른 좋은 강의를 하든지 그런 걸 다 기억했다가 저기에다 다 적어놓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를 스텝 카드를 만듭니다. 저는 한 지금까지 1000장 정도 만드는데 요거는 껌벌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상상력 그러면 상상력이 돼가지고 자, 인간이 이 지구상에 주인공이 된 것은 상상력 덕분이다. 유발 하라리. 자, 2014년 사피엔스, 2016년 호모데우스, 2018년 21세기 이런 21가지죠. 이 세 가지 그런 최고 일학사가 된 석학 유발 하라리. 요런 게 한 카드에 다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럼 상상력 부분, 여기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다. 그런 걸 찾습니다. 그럼 상상력에서 다 돼 있죠. 이렇게 준비를 평상시에 해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단계. 자, 2단계는 바로 앙드레김 비법입니다. 앙드레김은 어떨까요? 1935년생, 본명 김봉남. 자, 구파발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산을 내려가죠. 거기서 우연하게
영화 한 편을 봅니다. 오드리 헵번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의상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서울로 이동합니다. 거기 가서 누굴 찾아갔느냐. 그 당시에 최고의 의상 디자이너인 김경자 디자이너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문화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66년 한국 최초로 파리에 가가지고 패션쇼를 합니다. 자, 우리 앙드레 징그럼 뭐가 색깔이 어떤 색이 떠오르죠? 흰색입니다. 그냥 흰색만 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흰색 안에는 바로 한국의 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 표현입니다. 자, 그런 스토리를 잘 입히려면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미지 도구로 해서는 픽사베이, 픽정보, 여기 뭐 쓰시는 분 많을 겁니다. 언스프레시, 그 다음 동영상도 픽사베이, 픽셀, 요 오자가 빠졌네, 비디오보.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네이버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쓰는 이런 기능들을 평상시에 많이 익혀야 됩니다. 이게 2단계. 자, 마지막 3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마닐몬드 비법입니다. 자, 마닐몬드는 뭡니까? 가수이자 배우이자 패션 모델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잊을 수가 없죠.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기의 아름다움을 특징을 잘 표현한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표출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강의의 스토리를 표출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표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PPT입니다. PPT도 좋은 기능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도 녹음도 다 가능하고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또 가지고 좀 작업을 해야 되게 영상 녹화 저는 OBS 스튜디오를 쓰고 있지만은 그거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쓰고 있죠. 4K 비디오 다운로드 저런 기능들도 조금씩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더빙 어떤 분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자 더빙 이것도 클로바 더빙이라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만 좀 계속 쓸 것이면 유료로 다 전환시켜 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게 영상 편집기입니다. 종류는 한 5가지 정도가 되지만은 그 중에 저는 이 모바비를 쓰고 있는데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런 편집기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강사가 되려면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공적인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들을 조금씩 뭐 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근데 조금 부족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그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숨은 비법은 우리는 3가지로 이어갈 수가 있죠. 신사임당, 그 다음에 앙드레기, 그 다음에 마닐몬드. 뭘까요? 아까 스토리를 만들고 또 스토리를 입히고 스토리를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제가 마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절차하게 준비를 하면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 요약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요약입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명강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제1라운드에서는 과연 누가 명강사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명강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고요. 우리는 명강사가 아닌 성공적인 강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2라운드에서는 성공적인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김씨 아저씨는 강사의 성공 비법 석세스를 제시하였는데요. 석세스는 강사의 메시지 전달은 심플, 언익스펙티드너스, 콘크리트니스, 크레더빌리티, 이모션, 스토리로 요약될 수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씨 아저씨의 공룡할 강사가 되자는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제3라운드에서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위한 방법으로 신사임당의 스토리 만들기 단계, 앙드레 김의 스토리 입히기 단계, 마지막으로 마릴린 먼로의 스토리 표출하기에 대해 구체적 도구를 제시하며 설명하였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강의는 자기의 얼굴이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강사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는 안전은 요 구호는 자 사단법인 국민단체협회 신원규 회장님이 만드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